자, 이번 시간에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수업 맨 앞부분에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했던 거는 기억나지,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다면 의문의 변동이라는 거는 뭡니까? 발음을 할 때,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가 의문의 변동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해요? 교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의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탈락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 의문과 의문이 만나서 다른 의문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뭐죠? 이거를 축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의문에서 발음을 할 때 어떤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첨가가 있었어. 얘네들은 어디까지나 발음을 할 때야, 발음. 맞춤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꾸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혼돈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맞춤법이 아니고요. 발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발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표기를 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야.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얘기한다면 얘들아, 맞춤법에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일단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지난 시간 잠깐만 다시 본다면요. 한글 맞춤법은요. 일단 표준어를 뭐대로 적는 거야? 발음, 소리야, 소리.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뭐에 맞춰야 한다고요? 어법에 맞게 해야 한다라는 거. 어법. 일정한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소리 중심적인 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글자를 표음 문자라고도 하죠. 근데요, 사실은 어법에 맞게 적기도 하거든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표음주의는 발음대로 적어요. 자, 그러면 표의주의는 뜻을 밝혀, 형토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요렇게는 자, 될 수 있으면 요런 발음에 맞춰서 이렇게 된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돼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모음도 마찬가지고 두음 법칙 사용됐던 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형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태. 자,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보겠습니다. 자, 체언이라는 거는 뭘 체언이라고 해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우리가 체언이라고 하지요. 체언과 조사를 구별해서 적고요.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는다. 자, 그러면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해서 적습니다. 자, 보니까 이 손이라는 명사와 이라는 조사가 만났죠. 또 손이라는 명사와 즉 체언과 조사가 이렇게 만났고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면 손에 이렇게 연음이 돼서 됐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렇게 되면 얘의 원래 형태가 뭐였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원래 형태를 밝혀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체언하고 조사가 만났을 때는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15항 용언과 어간의 어미는 구별해서 적습니다. 자, 용언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형용사, 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동사.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간과 어미를 구별한대요. 먹다에서 이 먹이라는 거는 어간이 되는 거죠. 얘는 어미입니다. 먹고도 마찬가지고요. 어간 이렇게 됩니다. 먹으니.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도 질문해야죠. 그럼 먹다 저번에는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때 여기가 어근이라고도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어근이자 어간이 되는 겁니다. 어간이 조금 더 큰 의미고요. 어근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미는 구별해서 적습니다.
자, 그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난 대로 또 적는 경우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놀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간이 어딥니까? 네, 놀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적을 때 놀리 해야 되겠지만 어떻죠? 리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논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놉니다. 또 마찬가지고요. 또 논도 마찬가지고요. 노시다, 이런 얘기도 네. 논다 하잖아요. 그리고 놉니다. 그리고 우리 놉시다, 노시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게 사실은 얘는 다 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발음할 때 이렇게 어간의 원래 모습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원칙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번에는 시옷이 줄어드는 경우에요. 그따 어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니 크었다 이렇게 지금 시옷이 줄어들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 여기 지금 뭐가 사라졌죠? 네, 희응이 사라졌죠. 탈락됐어요. 탈락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이 의문의 변동랑 헷갈리니까 네, 희응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 푸다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되죠? 자, 푸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퍼다, 폈다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그 다음에 크다가 컸다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뭘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어로 바뀌었고요. 여기서는요. 우가 뭘로 바뀌었어요? 어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 지금 표기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간의 디귿이 리을도 바뀔 수 있어요. 걷다가 걸으니 걸었다 이렇게 활용이 되죠. 그 다음에 쉽다는 어떻게 되죠? 비읍이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죠. 쉬우니 쉬웠다. 대체로 어간을 밝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발음하거나 이렇게 바뀔 경우에는 활용을 해서 바뀔 경우에는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보니까 돕다, 곱 이런 말들이 있어. 여기에 단음절 어간에 어미 만약에 아가 결합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와 소리 나는 것을 바로 와로 적는데요. 자, 즉 이 얘기인 거잖아 얘들아. 플러스 만약에 아가 만났어. 근데 발음을 할 때 보니까 요거보다는요 요게 편해. 도와. 그러면 아가 뭘로 바뀌어서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와로 바뀔 수도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곱다도 마찬가지야. 곱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곱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잖아. 그죠? 그러면 뭘로 바뀔 수도 있다. 고와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7번 하다에 활용해서 어미 아가 얘는 어간이죠. 예. 하고 하니 이럴 때 그 어간입니다. 아가 여로 바뀔 적도 있어요. 하였다. 여기는 어간이고요. 얘네들은 어미예요. 어간의 끝 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요. 푸르다라는 말이 있죠. 푸르다. 네. 여기 푸르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푸르러 이렇게도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어간의 끝 음절 르에서 의가 줄고 뒤에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요. 아나어가 이렇게 바뀐대요. 어떻게? 부르다 라는 말에서 불렀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이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간도 구별해 보는 거예요. 뭐죠? 이렇게. 그죠? 네. 얘네들이 어간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어미들인데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자, 지금 방금까지는 뭐 봤냐면요. 용언들이 어미와 결합을 했을 때 원래는 어간은 바뀌지 않는 거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어간은 원래 안 바뀌는데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예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별표 칠게요.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야. 왜 그러냐면 성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형태도 바뀌지만 성질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품사에서 이 성질과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볼게요.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뀌게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경우야. 이거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했었어. 전에도. 자, 그럴 때는 그 어간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자, 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잠깐 볼게요. 원래 길이는요, 길다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기본형을 찾으면요, 우리가 사전에서요. 그러면 길다는 뭐죠? 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성질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미사, 뭐가 붙었습니까? 어간에 뭐가 붙었어요? 네, 이가 붙었네요. 여기 이가 붙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뀝니까? 네, 길, 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형용사에서 뭘로 바뀌는 거냐면 여기 이나 음이나 요게 붙으면 명사로 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얘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네, 성질이 아예 바뀌어버렸죠. 형용사에서 명사로. 또한 형태도 지금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마찬가지입니다.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깊다라는 형용사에서 어떻게 만난 거예요? 네, 이가 만나서요. 깊이가 됐습니다. 형용사에서 뭘로 바뀐 겁니다? 네, 명사로 바뀌었거든요. 자,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높다라는 형용사에서 자,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이가 만났어요. 그래서 높이가 됐어요. 네,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예시에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성질이 바뀌는 거야, 얘. 그러면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한번 볼게요. 자, 높다라는 말은 뭐죠? 형용사죠? 예, 형용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랑 만나면서요. 뭘로 바뀝니까? 높이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뭘로 바뀐다고요? 명사로 바뀐다고. 자, 뭐가 바뀌었어요? 형태도 바뀌었고 그리고 성질 자체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아까 우리 이나 이런 것들이 만나서 명사형 만든다고 했죠. 또 하나는 뭐죠? 네, 음이나 또는 이렇게 얘네들이 만난다. 이 3종 세트 기억하자 얘들아. 자, 얘네들이 만나서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걸음이라는 게 있어요. 걸음. 이제 원래 걸음은요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걷다라는 동사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동사. 얘를 명사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일단 문맥적으로 그냥 나는 매일 걷기를 한다 할 때는 그럴 때는 문맥적으로 걷기가 더 이제 맞겠죠. 그쵸? 그래서 이가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걷기로 바뀌는 예시고요. 근데 얘를 있잖아. 걸음 하나가 뭐 시작의 처음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 걷다라는 말을. 그럴 때는 명사형 어떻게 한다? 네, 이렇게 음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걸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원래 이제 기본형은 걷다에서 시작해서 명사형 걷기도 되고요. 이렇게 걸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얘도 어떻습니까? 성질이 바뀐 거죠. 뭐에서요? 네, 동사에서 성질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시도 보자. 묵다도 마찬가지야. 묵다. 원래는 이거죠. 묵다에서 자, 묵금 이렇게 바뀝니다. 네. 물론요, 얘들아, 묵기도 되겠죠. 네. 믿다라는 말에서 뭐가 만났어? 네. 음이 만나서 믿음이 됐습니다. 믿음. 네. 자, 명사형으로 만들 수 있는 3종 세트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이거 기억하자 얘들아.
자, 그 다음 이어서 또 성질이 바뀌는 건데 우리가 부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네. 자, 여기 보니까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자. 같이라는 말은 원래 같다라는 같다라는 말에서 같이가 된 거고요. 굳다라는 말에서도 굳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바뀐 거야. 얘도 지금 성질이 바뀌었겠죠. 네. 자, 굳다라는 건 원래 동사. 그죠? 같다라는 네, 얘는 동사에서 뭐가 만났어? 네, 이가 만나서 굳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나 부사가 되는 조건이 뭐였어요? 네,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바뀌었어요. 자, 이번에는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거 있어요. 밝다, 뭐죠? 형용사에서, 그죠? 히가 만나서 밝히 이렇게 되는 거죠. 부사가 된 거예요. 읽다라는 말에서 뭐가 만난 거예요? 네, 히가 만나서 부사. 읽다는 동사입니다. 네, 동사에서 히가 만나서 네, 부사가 된 거예요. 성질이 바뀌었네요. 역시.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만이 중요하죠, 얘들아. 항상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부터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뭐라고요? 네,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여기 나왔네요. 네,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어떻게 한대요?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자한다. 항상 얘들아 예외가 존재하고요. 그쵸? 뜻과 멀어진 거는 그 원형을 밝히지 않는데. 알겠죠? 코끼리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 얘들아.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 같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코끼리는 코하고 길다. 아니면은 뭐 끼리끼리 뭐 거기서 나온 말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거는 옛날 고어 같은 느낌, 옛날 우리말이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굳이 밝히지 않아. 그리고 얘는 특별한 애잖아요. 활용이 될 얘도 아니고요. 그래서 코끼리 하고 적는데요. 자, 그 다음에 어간에 이나 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봐봐. 이나 외에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게 된 전미사랑 붙어서 적는 경우래요. 그럴 때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 막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넘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넘다에서 어떻게 됐죠? 넘어라는 부사가 됐고요. 막에는 자, 막다에서 이렇게 막에로 바뀐 거야. 이 개자는 도구 개자죠. 네. 도구를 의미하는 그런 거고요. 부사로 바뀐 것도 역시 너무도 원래 넘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바뀌었죠. 자, 비로소라는 것은 마침내 이런 의미의 약간 얘는 고여 같은 부사예요. 네. 그리고 조사로 바뀌어 뜻이 아예 달라진 것은 뭐뭐나마부터 조차. 사실 얘들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네, 여기라고 했죠. 여기. 네. 이 19항. 그죠? 19항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를 보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 붙임의 예시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런 예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 여기에서 뭘 제일 많이 알아두면 되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꼭 기억하면 돼. 여기. 그 밖의 것들은 그냥 눈으로만 훑으세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어디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뒤는 그냥 넘어가세요. 자, 제20항. 여기는 중요합니다. 명사 뒤에 이가부터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아까 이로 만나서 명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가 돼서 명사형으로 밝히게 되면 반드시 원형, 원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아까는 원래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넘다, 넘어 이렇게 됐죠. 근데 이랑 만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니까 부사로 된 거 있죠. 곳곳이, 네, 곳곳이 이랑 만났죠. 낱낱이 여기서도 이렇게 만났고 샅샅이 그래서 부사가 된 경우입니다. 네. 그럼 명사로 된 것은 뭐죠? 네, 바둑이.
자, 요거 아니죠? 바둑이 이거 아니죠? 예. 바둑이. 그다음에 산발이 이거는 세 발로 되어 있는 이거는 세 개의 발이 달린 뭐 자전거나 뭐 이런 종류들을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 그래서 원형을 다 이렇게 밝혔어. 여기는 명사가 된 거고요. 얘는 부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중요합니다. 이 외의 몸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이 외에 전미사가 붙었대요. 접사가 붙은 거죠. 이거 진짜 대표적인 예죠. 원래는 지붕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네, 이렇게 만났거든요. 지 플러스 웅이라는 전미사가 만났어. 이 전미사는요. 원래 무슨 뜻이냐 얘들아. 네, 그렇죠. 얘는 일종의 그 덮다라는 의미의 그런 전미사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덮는다. 그래서 지붕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근데 어때요, 얘들아? 지붕 원형 밝혔어, 안 밝혔어? 안 밝혔죠. 여기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건가? 그죠? 근데 원형 안 밝혔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미사가 붙었죠. 자, 제2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사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게 된대. 이번에도 전미사가 붙는데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는다라고 한다. 자, 아까는 거의 조사랑 붙는 거였잖아. 조사의 이나 뭐 희나 그죠? 뭐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복합어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만나서. 근데 그럴 경우에 전미사가 붙으면 자음으로 된 전미사가 붙으면 명사의 원형을 밝히지 않는데요. 자, 보자.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한 거래. 자,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뭐뭐지다. 예,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빛 플러스 깔 이렇게 만났어요. 네, 자음으로 시작하죠? 네, 원형 밝혔어요. 잎사귀, 자, 자음으로 시작했어요. 원형 밝혔어요. 자, 이번에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방금은 우리 명사 봤고요. 이번에는 어간이야. 어간이 되는 애들이 뭐냐?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죠. 얘네들이 활용이 되는 애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낚시, 여기서도요. 전미사가 붙어서 된 거 원형 밝혔죠. 그 다음에 자음으로 됐어요. 덮게, 덮다. 여기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 밝혔고요. 넓적하다 라는 말에서도요. 자음이 돼서 원형 밝혔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아.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기억나니?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있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소리나로 되는 대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할짝거리다 이렇게. 네,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소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요거야. 요거 드러나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리을 넓적하다. 자, 근데 여기서 널찍하다 이렇게 만났네요. 그러면 비읍이라는 끝소리가 안 드러나죠. 그래서 리을. 자, 기억이라는 끝소리 안 들어가죠? 그래서 리을 말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좀 요거 많이 틀리지 않니 얘들아? 넙찍하다 아닌가? 넙찍하다 널찍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자, 그 다음에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원래 뜻에서 멀어진 거는 그냥 적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뭐예요? 넙치 물고기죠. 올무 이거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 같은 거야. 납작하다. 납작 아니고 납작하다. 납작하는 거는 발음할 때 하는 거. 우리는 지금 맞춤법 표기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23항 넘어가겠습니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게 이제 얘네들 뒤에 붙고 앞에 이렇게 어근이 붙는데 어근. 이럴 때는 이가부터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의 뜻을 밝힌다 라고 했어요. 보니까 개구리라는 말은 원래 개굴이라는 명사에서 이가 만났죠? 그죠?
예. 보태가 된 것은 자, 그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라고 했어. 아, 잠깐만, 여기 예시를 하나 안 했네요. 자, 하다와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떻죠, 얘들아? 꿀꿀 거리다. 가능하죠? 꿀꿀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가 만났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여기 앞에 이렇게 원형을 밝힌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죠? 자, 그 다음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없어. 그럴 때는 전미사가 붙고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꿀꿀 거리다가 되잖아요. 근데 매미는 맴맴 거리다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매미가 되는데 매매다가 이가 만났어. 그래서 굳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자, 누덕 플러스 이가 만났어요. 누덕거리다. 그쵸? 네, 누덕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가 만났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귀뚜람하다, 귀뚜람 거리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적는데요. 개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는데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5항 보겠습니다. 뭐뭐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 뜻을 더하는 경우에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항상 원형을 밝히냐 아니면 그냥 대체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냐. 한글 맞춤법은 딱 그 두 가지 용례밖에 없죠, 얘들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냐 아니면 원형을 밝히냐. 자, 대체적으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라고 했어요. 그 뜻과 원래 멀어지거나 아니면 특정한 경우에.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표의주의자에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계속 이 두 가지 형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해갔죠? 이번에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 건데요. 하다가 붙는, 요게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렇게 될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급하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꾸준하다 가능해. 도저하다? 이거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깨끗하다 가능해. 근데 여기에 희가 붙었어요. 그쵸?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원형 밝혔어요. 이렇게. 이해갔죠? 자, 근데 혹시 예외 있죠? 하다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갑작하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럴 경우에는 갑자기, 그러니까 요거 아니라고요. 갑작이 이거 아니라고요. 알겠니?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고요. 요렇게 표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지 원형을 다 밝힌 거 아니죠. 이해가죠? 슬며시 얘도 이거 아니죠, 얘들아.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요. 원래는 원형이 요거였겠죠. 근데 얘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왜냐? 하다가 붙지 않는다. 그죠? 슬며하다 할 수 없잖아요. 갑자하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자, 그 다음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도 원형 밝히는 거예요. 더욱이, 일찍이, 무슨 말입니까? 더욱이, 이거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이 밝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이제 듣고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이게 한 번에 얘들아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아. 그래서 본문을 한번 여러분이 꼼꼼하게 다시 설명 들었던 걸 토대로 여러분이 한번 꼼꼼히 들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도전해 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